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저녁, 도심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도희는 한 손에는 무거운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을 든 채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백화점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지 벌써 4년, 오늘도 어김없이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 씨. 동료의 인사를 받으며 도윤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허리는 뻐근했고 발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지하철은 금방 도착했고 도윤은 자리를 찾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네. 도윤은 지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한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채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그 자리 앞에 서셨습니다. 노인은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저 젊은이, 이 자리 좀 양보해 주겠나? 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주변은 너무 시끄러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성의 반응은 도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노약자석이라고 꼭 앉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자리 찾아보세요. 여성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심지어 노인이 서 있는 공간까지 가방으로 밀어냈죠. 주변 승객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윤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일주일 내내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감, 그리고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저기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여기는 노약자석입니다. 어르신께 양보하는 게 맞잖아요. 도윤의 말에 여성은 눈을 크게 뜨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와, 정의로운 척 하시네.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여성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표정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노인을 향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고마움이 어려 있었죠. 맞아요. 노약자석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도윤의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거들었어요. 이어서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양보해야지.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여성은 갑자기 주변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말들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결국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이런 지하철에서 앉을 자리도 없어? 화가 난 듯 중얼거리며 여성은 다른 칸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비로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도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죠. 고맙네, 젊은이. 요즘 이런 배려가 참 귀하다네.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노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보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노인이 건넨 것은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도윤은 예의상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저 친절한 노인의 감사 인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 작은 명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하철은 다음 역에 도착했고 도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그는 그 명함의 존재조차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죠. 지하철에서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아침부터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응대하면서 정작 자신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도윤 씨, 이번 달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장의 목소리에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매년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왔습니다. 매년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꼭 될 거라고 자신에게 약속했었죠.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도 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또 탈락이었습니다. 팀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죠. 올해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어요. 다시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도윤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연장도 확실하지 않다는 말에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퇴근길 도윤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에게 직장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또 다른 악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도윤 씨, 잘 왔네요. 집주인 김 씨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불길한 예감에 몸이 굳어졌어요. 다음 달이면 전세 계약이 끝나잖아요.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세금을 3천만 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현재 전세금도 간신히 마련한 상태에서 3천만 원을 더 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한숨을 꾹 참으며 도윤은 대답했죠. 그렇게 많이요?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어요. 다른 세입자는 이미 구해놨습니다. 전세금 올려줄 수 없으면 나가셔야 해요. 한 달 후에요. 도윤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어요.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직장은 불안하고 집은 잃을 위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약직이라 은행 대출도 쉽지 않을 텐데 단시간에 목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도윤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어요. 도윤은 한동안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이 건넨 명함이었죠. 도윤은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한기철.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회사 로고와 주소만 적혀 있었죠. 도윤은 잠시 고민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소중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도윤은 명함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지하철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목소리, 명함을 건네며 했던 말.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연락해볼까? 아니야. 그냥 노인네의 호의였을 뿐이야. 도윤은 명함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어요. 갈등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낯선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온종일 쌓인 피로에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죠. 그러다 문득 그는 결심했어요. 내일 연락해보자. 뭐라도 해야지. 도윤은 명함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마치 결정을 내린 후의 해방감처럼 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출근 전 명함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어요. 인터넷 지도로 검색해보니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들러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도윤은 알지 못했지만 그날의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어요. 작은 명함 한 장이 가져올 변화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주머니 속 명함을 꺼내 확인하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1시간 후 그는 명함에 적힌 주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의 입이 절로 벌어졌죠. 눈앞에 있는 건물은 바로 한성 백화점 본사였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 체인 중 하나였습니다. 도윤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어요. 한기철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기철 회장님을 찾으시나요? 여직원의 질문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가 지하철에서 도운 노인이 한성그룹의 회장이라니 믿을 수 없었죠. 여직원은 내선 전화로 통화한 후 놀랍게도 도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한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윤은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받았어요. 넓은 사무실에는 지하철에서 만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똑같았죠. 어서 오게 젊은이. 한기철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도윤을 맞이했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자네가 보여준 용기가 인상적이었네.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배려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드물어.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왜 지하철을?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어지네. 평범한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내 오랜 습관이야. 한 회장은 차를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사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네. 우리 회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경영권을 놓고 경쟁 중이지만 둘 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계약직 직원일 뿐인데 자네가 일하는 곳에 대해 알아봤네. 4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면서도 고객 만족도는 항상 최상이었더군. 자네같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필요해. 한 회장의 다음 말은 도윤을 더욱 놀라게 했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자네에게 무례했던 그 여성. 그녀는 내 작은아들의 딸 강서연이었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한 회장은 손을 들어 도윤의 말을 막았어요. 사과할 필요 없네.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지.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서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어. 그 아이가 할아버지인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지. 설마 할아버지가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 아이는 내가 항상 정장 차림으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만 봐왔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평범한 옷을 입은 나를 알아볼 리 없었어. 한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싶네. 우리 백화점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볼 생각이 있는가? 물론 정규직으로.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평범한 계약직 직원에게 갑자기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니. 하지만 회장님,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자네의 경험보다는 인성과 진정성을 보고 싶네. 나머지는 배우면 돼. 도윤은 생각해 볼 시간을 요청했고 한 회장은 세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결정이 서면 연락하게. 사무실을 나오며 도윤은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주머니 속 새 명함의 감촉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상기시켰죠. 지하철에서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될 줄이야. 도윤의 앞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은 한 회장의 제안을 받은 후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새로운 기회와 그에 따른 위험을 저울질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을 굳혔죠. 도윤은 전화기를 들어 한 회장이 준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한기철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이내 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군, 결정했나?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회장님. 기회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 회장은 흡족한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좋네. 내일 아침 9시에 본사로 오게. 모든 준비는 해놓았으니 걱정 말게. 도윤은 다음날 정장을 차려입고 한성 백화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를 맞이한 건 비서가 아닌 한 회장 본인이었어요. 한 회장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본사 투어를 시작했죠. 우리 회사는 50년 전 내가 작은 상점으로 시작했네.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은. 도윤은 한성그룹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회장의 열정과 비전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은 듯 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두 사람은 회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회장실 문 앞에서 도윤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 정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계약직 직원을 갑자기 영입한다고요? 말하는 남성은 50대 초반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한쪽에는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여성 강서연이 앉아 있었죠. 아, 도윤군. 들어오게. 한 회장이 말했어요. 내 큰아들 한민우, 작은아들 한준호, 그리고 준호의 딸 서연이네. 도윤이 들어서자 강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알아보고 놀란 듯 했어요. 당신, 한 회장은 강서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죠. 서연아, 이 청년을 아는가? 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할아버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도윤은 그녀의 거짓말에 놀랐어요. 하지만 한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 나는 분명히 너희가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하철에서 말이야. 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한 회장은 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서연아,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던 건 너였지. 그리고 그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했잖아. 한 회장의 말에 방안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한민우와 한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죠. 강서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노인이셨어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였다. 그런데 내 손녀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 심지어 노인에게 무례하기까지 했고, 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곳에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야, 서연아. 넌 항상 특권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정장 차림으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만 봐왔으니 평범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를 알아볼 리 없었겠지. 한 회장은 도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반면에 이 청년은 달랐어. 그는 아무런 이득 없이 그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서서 도움을 주었네. 한준호가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요. 한 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난 오랫동안 너희 둘을 지켜봐 왔다. 너와 민우는 서로 경쟁하며 회사를 더 발전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너희는 그저 서로를 견제하는 데만 열중했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야. 한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평생 회사를 위해 일해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주시다니요. 이건 너무합니다. 한 회장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내 결정은 변함없다. 도윤군은 우리 회사의 미래 고객 경험 혁신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의 신선한 시각이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거라 믿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불편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어요. 그때 한 회장이 도윤에게 말했죠. 도윤군,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게. 가족들과 할 이야기가 있네. 도윤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격렬한 논쟁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은 복도에 서서 자신이 뛰어든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실감했습니다. 1시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한준호와 한민우가 굳은 표정으로 나왔고 강서연은 눈이 붉어진 채로 그들을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도윤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지나쳤죠. 한 회장이 도윤을 다시 불렀어요. 들어오게, 도윤군. 도윤이 들어가자 한 회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경영이 쉽지 않네. 특히 후계자 문제는 더더욱.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정말 이 프로젝트를 맡아도 괜찮을까요? 회장님의 가족들이 많이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한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는 거지. 내가 널 믿으니까 너도 널 믿어. 도윤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겠다고. 한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회장은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게. 먼저 우리 회사의 모든 백화점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고객 경험을 체험해보게. 그리고 한 달 후에 첫 번째 보고서를 준비해주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할 것이었죠. 한 회장의 가족들, 특히 강서연은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자신의 낡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갈등까지.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작은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도윤은 중얼거렸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한성 백화점 본사 98층. 도윤은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계약직 직원으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한성 백화점의 미래 고객 경험 혁신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어 있었죠. 이게 다 현실인가? 도윤은 넓은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만지작거렸어요. 이도윤 팀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들어왔죠. 도윤 팀장님, 프로젝트 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팀 미팅이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챙겨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5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표정은 썩 반갑지 않아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윤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 나갈 팀장이에요. 직원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한성 백화점의 고객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요.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서연이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네요. 강서연입니다. 한준호 상무의 딸이자 이번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예요. 도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공동 책임자라니? 한 회장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강서연은 도윤의 옆자리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계속하세요, 팀장님. 제가 방해하진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강서연은 계속해서 도윤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세웠어요. 고객 경험이라는 건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한성 백화점은 고급화 전략이 필요해요.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VIP 고객에 집중해야 하죠. 도윤은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은 모든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해요. 소수의 부유층만 겨냥한다면 장기적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강서연은 비웃듯 웃었어요. 팀장님, 백화점 비즈니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매출의 70%는 상위 10% 고객에서 나온다는 거 모르세요? 도윤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기존 방식을 넘어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회장님도 그런 새로운 시각을 원하셨고요.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계속되었어요. 팀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이 사무실로 돌아가려 할 때 강서연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만요, 도윤 씨.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연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계약직 주제에 뭘 믿고 이 백화점에 끼어드는 거죠? 도윤은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지만 냉정을 유지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한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강서연은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죠? 지하철에서의 그 쇼는 다 계산된 행동이었겠네요. 도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저는 한 회장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요. 믿을 사람이 없네요. 강서연은 비웃듯 말했어요. 어쨌든 내 경고 하나만 명심하세요. 이 회사는 우리 가족의 것이에요. 당신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녀는 도윤을 향해 위협적인 눈빛을 던진 후 돌아섰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적대감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더 부담스러웠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강서연의 견제까지 극복해야 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윤 씨, 한 회장님께서 오후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도윤은 시간 약속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회의 전까지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계획을 더 구체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강서연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후가 되어 도윤은 한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오게, 도윤군. 첫날은 어떤가?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네요, 회장님. 특히 강서연 씨가 공동 책임자로 들어왔더군요. 한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랬나? 준호가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것이었나 보구먼. 서연이가 많이 견제하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꽤 직설적이었어요. 걱정 마게. 서연이는 마음은 좋은 아이야. 단지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네. 한 회장의 말에도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는 자신이 한 회장의 가족 분쟁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를 선택하신 겁니까? 다른 훌륭한 인재들이 많으실 텐데. 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가끔은 기업에 새로운 피가 필요하네. 밖에서 보는 시각, 선입견 없는 생각이 우리 회사에 필요했어. 그리고 자네의 그 진정성이 마음에 들었네. 요즘 그런 진심이 묻어나는 젊은이를 만나기 어렵거든. 도윤은 한 회장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 회장은 이어서 말했어요. 첫 번째 미션을 주겠네. 우리 백화점의 모든 지점을 일주일 안에 방문해보게. 고객의 입장에서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우리 매장을 경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준호 상무와 마주쳤어요. 한준호는 도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도윤 씨, 한 가지 명심하게. 내 아버지가 아무리 자네를 밀어준다 해도 이 회사는 우리 가족의 것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발을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도윤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상무님, 저는 단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도는 전혀 없어요. 한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말게. 아버지의 변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한준호는 말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차가운 시선이 도윤을 향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이제 한 회장의 두 아들 모두에게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고 인사를 건네도 어색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프로젝트 팀원 중 한 명인 박 과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내부 게시판이 열려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새 애완견, 계약직 출신의 특별 승진,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글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도윤이 고의로 한 회장을 도와 승진했다는 음모론부터 한 회장, 가족들에게 아첨에 자리를 꿰찼다는 악의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도윤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박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라왔어요. 익명이지만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도윤은 즉시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강서연을 떠올렸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도윤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의심 어린 눈초리를 견뎌야 했어요. 퇴근 무렵 도윤은 지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강서연이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런 방해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내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어. 그는 한 회장이 준 첫 번째 미션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백화점 지점을 방문해 고객 경험을 평가하는 일. 도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강서연의 견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새 아파트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 회장의 배려로 회사 근처에 마련된 넓은 아파트였어요. 그는 내일부터 시작할 백화점 투어 계획을 세우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내 인생을 바꿀 기회지. 도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한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서연과 한준호가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강서연의 견제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른 아침 도윤은 한 회장의 지시대로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의 한성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했어요. 그는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 상품 진열, 고객 동선 등을 꼼꼼히 관찰하며 메모했습니다. 점심시간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던 도윤은 우연히 강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이 앉은 테이블 가까이에 있게 되었죠. 강서연은 도윤에 대해 지하철에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쇼를 한 거래. 알고 보니 우리 회사에 지원하려고 준비 중이던 사람이었대. 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지점을 방문한 도윤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한 회장에게 제출했어요. 우리 백화점은 VIP 고객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반 고객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은 백화점을 부담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회장은 도윤의 분석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자네에게 더 큰 제안을 하고 싶네.
자네를 우리 회사의 혁신사업부 이사로 임명하고 싶네. 도윤이 놀라 말문을 닫기도 전에 한민우, 한준호, 강서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우리와 상의도 없이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강서연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이도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는 처음부터 계산된 행동으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 회장은 화를 내며 그런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지만 한민우가 중재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과속한 결정이에요. 최소한 1년 정도 그의 능력을 지켜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한 회장은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이사 승진은 6개월 후로 미루도록 하지. 그동안 자네가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면 되겠네. 나중에 주차장에서 강서연과 마주친 도윤은 그녀의 진짜 감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죠? 이 회사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할아버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당신 같은 외부인에게 빼앗길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다음 날 프로젝트 팀 회의에서 도윤은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모든 고객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백화점을 만드는 거예요. 팀원들은 도윤의 아이디어에 점점 관심을 보였지만 강서연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해외 백화점의 혁신 사례를 연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이야말로 한성 백화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야. 그는 이 계획이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혁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팀원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차 그의 열정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오늘은 중간 보고의 날이에요. 모두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잘 보여주세요. 보고회장에는 한 회장과 임원들이 모였어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성 백화점은 50년 동안 최고급 브랜드로서의 자부심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요. 디지털 휴먼 터치 전략은 최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결합한 새로운 백화점의 미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회장이 먼저 박수를 쳤어요. 놀랍군. 이것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네. 한민우와 한준호는 반대했지만 한 회장은 단호했어요. 도윤군의 계획을 승인한다. 다음 주부터 실행에 옮기도록. 회의가 끝나고 강서연이 도윤에게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계획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한 달 만에 첫 시범 매장이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전날 밤 도윤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도윤 씨, 저예요. 강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에게 말해줘야 할 게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강서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아버지와 삼촌이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요. 내일 오픈 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도록 설정해 놨어요. 도윤은 놀랐어요. 왜 이런 말을 저에게? 처음에는 나도 당신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걸 알게 됐죠. 게다가 아버지와 삼촌의 방식은 너무 치사해요. 도윤은 증거를 확인하고 미리 조치를 취했어요. 다음 날 시범 매장 오픈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쇼핑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니. 한민우와 한준호는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당황했어요. 행사 후 강서연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도윤 씨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고 한 것 알아요.
강서연은 증거를 보여주었고 한 회장은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어요. 내가 자네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런 치사한 술수가 아니었네. 한 회장은 도윤을 혁신사업부 이사로 임명했고 강서연의 판단력을 칭찬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서연이 도윤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당신 팀에 합류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당신의 비전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한 회장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한 회장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네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 같나? 도윤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쇼핑하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도요. 한 회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내가 이 회사를 맡아도 되겠군. 지하철에서의 작은 선행이 도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계약직 직원에서 한국 최대 백화점 그룹의 후계자로 도윤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디지털 휴먼터치 전략은 한성 백화점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매출은 30% 증가했고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고객층의 방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성 백화점은 이제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죠. 이사님, 오늘 경영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자 도윤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이제 한성그룹의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신뢰 아래 그의 권한과 책임은 계속 커져갔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는 계약직 백화점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의 경영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작은 친절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도윤 부사장님, 그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해 보셨나요? 강서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제 도윤의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적대감은 온데간데였고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되었죠. 방금 검토 끝냈어요. 서연 씨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특히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을 백화점 내에 마련하는 계획이 마음에 들어요. 강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도윤 부사장님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가치예요.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성 백화점 내에 청년혁신센터를 설립했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공간과 멘토링을 제공했죠. 오늘 오후에 한 회장님을 뵙나요? 강서연이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가 구상 중인 새 프로젝트는 선한 영향력 기금이었어요. 회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금이었죠. 오후 도윤은 한 회장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한 회장은 여전히 정신이 맑았지만 건강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도윤군. 한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자네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싶네. 도윤은 선한 영향력 기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자네는 성공했음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군. 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평생 사업을 키우는 데만 집중했네. 물론 성공했지만 가끔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곤 해. 도윤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드신 이 회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해 왔어요. 저는 그 바탕 위에 조금 더 할 뿐입니다. 한 회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네는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 회사의 미래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이틀 후 한성그룹은 공식적으로 도윤을 차기 회장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민우와 한준호도 이제는 도윤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하게 되었고 갈등보다는 협력을 선택했어요. 도윤은 첫 공식 행사에서 자신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직접 체험했어요. 앞으로 한성그룹은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쓸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윤은 잠시 혼자 시간을 가졌어요.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을 도왔던 그날,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죠.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선한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도윤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기회와 축복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